안녕하세요. 포탈맨 미국 소식입니다. 9월 1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탈맨. 올해 83세로 연륜을 자랑하는 스테픈 브라이어 대법관이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대법원장인 스테픈 브라이어 법관은 대법원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진보주의자들에게 오늘 경고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같은 그 길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공화당도 할 수 있습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텍사스 낙태 법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진보주의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텍사스 주를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공화당 대통령들이 임명한 6명의 판사와 민주당 대통령들이 임명한 3명의 판사가 있으므로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들은 법관 수를 지금 9명에서 18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금 스테픈 브라이어 대법관이 따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게이트웨이 펀디트의 조 호프 기자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 아주 재미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석 가게를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도둑 맞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아냈으면 그 다이아몬드를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직을 도둑 맞았으니까 지금 아리조나를 시작하여 기존 대통령 선거인단에 대한 인정을 철회를 하고 새로운 선거인단을 뽑아서 나를 당선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표현을 아주 찰지게 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은 가장 잘하는 것 같고 언어 구사 능력이 가장 화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FBI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FBI가 워낙 기구가 크다 보니까 증거물을 분석하는 기관도 여러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의외로 FBI는 포렌식 감사나 검사기관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증거물이 여러 곳에 옮겨갈수록 증거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며 FBI가 그간에 믿을만하고 용감하며 정직하다는 그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결과도 바로 이렇게 단일화된 증거 분석 연구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도했던 내용과 상반되는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디스에 의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자르 샤리프 공항에서 6대의 카타르행 비행기가 출국을 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하는 트럼프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카불 국제공항에 응류 중이던 다른 카타르 민간 항공기 2대를 이륙 허가를 받아서 카타르 도하로 비행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이나 행정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이 오는 대로 이 사건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일반 미디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자르 이 샤리프 공항에서 6대를 출발시켰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오늘 게이트웨이 펀디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점 만난 조 바이든 소식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오늘 9.11 20주년입니다. 그러나 9.11 20주년에 대하여 조 바이든은 아무런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탈레반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라고 합니다. 완전 동네북이 되어 있는 오 바이든 어떡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11 2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는 조 바이든과는 완전히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쳐 돌아가는 오 바이든 행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지금 공군사관 학교 교장에게 사임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파를 떠나서 그 직무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중에 하차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명에 해당하는 전직 고위 장성들에 대하여 조 바이든은 그들에게 사임을 하라고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와 이 공무원 사회에도 당파를 만들어서 지금 당파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조선이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전체를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즈 체인의 대항마로 해리트 헤이즈맨을 오늘 추천한다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리즈 체인은 나를 물어뜯기 위한 소식 같은데 일로 데리고 와 이러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전력을 볼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은 사람이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 육군사관학교 소식입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드디어 민병대 동상이 세워집니다. 이 민병대 동상은 바로 버팔로 솔저라고 하는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민병대 흑인 군인들을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진작 세웠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역사의 유물로 길이 보존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00세를 맞이한 전쟁 영웅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스키유 카운티 헨리리라는 분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에 참여하여 살아남았던 전쟁 영웅으로서 오늘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축하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부살인 소식입니다. 이미 공인이 되었던 코비 브라이언트, 잘 아시죠? LA 레이커스의 슈퍼스타죠.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추락사로 죽기 얼마 전에 바로 강간 혐의로 어떤 여성이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여성에 대하여 살인을 해줄 테니까 300만 불을 내놓으라고 했던 스위스 출신의 바디빌더가 오늘 LA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아프간 사태로 인한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기 위하여 트라팔카와 국가협약기관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차 범위 2.98% 내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민주당원의 약 3분의 1인 32.7%와 무소속의 절반 이상인 55%가 바이든 덕분에 9.11 테러 사건과 같은 공격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화당이 제외된 것입니다. 민주당원과 무소속만 지금 여론조사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 바이든이 아프간 철수 과정에 보여준 행정 능력을 보니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태하다고 전부 다들 심지어는 자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아주 탄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는 아주 웰컴,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텍사스 주법원에서도 삼성에 대한 모든 법적 허가를 다 인준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제2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오스틴 시장과 텍사스 주정부에서 삼성 임직원들에게 뇌물까지 주고 있다고 합니다. 뇌물이라고 뭐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각주를 대표하는 스포츠팀의 유니폼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하고 있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삼성이 이 제2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준공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취입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의 차질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민자 사면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해마다 약 4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고용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정부에 의하여 증가하는 불법 이민자와 100만 명의 합법적인 이민자, 또 200만 명의 임시 노동허가 소지자 등을 합하여 약 800만 명의 신규 노동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노동이민이 일반 미국 노동자의 경력 기회를 손상시키고 임금을 삭감하며 또한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있어서도 생산성을 억제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기존 미국인들에게 축소를 시키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부의 편중 현상을 유발하고 있고 민주적인 시민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오 바이든의 이민 정책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45%였으나 8월에는 55%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공화당 내에서 이민 정책 반대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외국인들의 노예 노동을 통하여 공화당 기부자들에게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기들 주머니를 위해서라면 국가가 어떻게 되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정치가들의 그 추하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은 백주 대낮의 강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부촌의 상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베버리힐스 부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버리힐스에서 불과 800m 떨어지지 않은 이 멜로디길에 많은 쇼핑센터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5시경에 3명의 여성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2명의 강도가 권총을 가지고 겨누면서 이 3명의 여성의 핸드백과 지갑을 다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LAPD가 지금 수배를 하고 있으나 신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으며 인상착의를 내보내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